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라남도에서도 해마다 개최되는 축제와 관광 행사들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관광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남도의회 조옥현 경제관광문화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광과 문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중국발 악재가 엄청 큰 악재가 지금 다가온 거죠.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나오면서 국내의 모든 지금 행사든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연기되고 축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 축제, 그리고 졸업식, 시험 이런 집단 행사 개최 시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하고 또 그런 조치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루즈선은 한시적으로 지금 입항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이 지금 중국 노선이 전면 취소되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 문화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중국과의 교류 사업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뒤로 미루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개최되는 국제 수묵 비엔날레 같은 경우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쪽에 있는 작가들의 어떤 초청은 하지 않는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초청하지 않고 다만 작품의 전시라든가 축하 영상이라든가 메시지 이런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변형적인 추진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그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내 확진자 9명은 벌써 치료를 마치고 이렇게 퇴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집단 행사를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냐, 필요성이 좀 낮다라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도 우리 개제를 다시 하려고 하는 남도 한 바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운영도 다시 좀 재개하려고 하고 또 시군에서 이렇게 다 멈춰버렸던 이런 축제들을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렇게 행사 주최기관은 방역 조치를 충분히 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좀 체계를 만들어서 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첫 전염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와 사스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메르스나 사스와 비교했을 때 문화 관광 산업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또 이제 예전에 그 메르스나 사스의 공포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 전체가 지금 많은 충격에 지금 쌓여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메르스 발생하고 20일 후에 상황과 코로나19 발생 20일 후에 상황 경제 지표를 좀 보게 되면 그 메르스 때보다 오히려 영향이 더 큰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관광객 감소 또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 이런 감소들을 좀 꼽았고요. 그래서 메르스 발생 20일 이후에는 관광객 증가율이 오히려 1.9%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코로나19 발생하고 20일 이후에 관광객은 오히려 마이너스 2.8%, 즉 2.8% 감소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 매출을 정확한 퍼센트를 아직 낼 수는 없지만 감소폭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수출은 이렇게 상대방 국가의 사정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소비라고 하는 것은 국내 이동성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메르스 이후에 온라인 매출은 4.5% 늘어났지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온라인 매출이 19%가 증가를 했어요. 이 말은 국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골목 상권에는 사람이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목포권의 어떤
유명한 식당 거리들을 가 보았는데 지금 뭐 단체 예약은 거의 다 취소되고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가족 단위 어떤 외식을 하는 이런 분들도 현저하게 줄어버렸다. 매출이 50% 이상 급감을 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해 업종들이 지역에 있는 작은 소상공인들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피해 업종들한테 저희들이 좀 대책을 마련해주고 메르스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수치적으로 좀 보면요 그렇습니다. 사스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좀 지속됐던 그런 경우고 메르스는 15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지속이 됐던 건데 외국인 관광을 봤을 때 외국인 관광 감소율은 사스의 경우는 9.7%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메르스는 14.4%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르는 관광 수입의 감소율은 사스는 17.2% 감소, 그다음에 메르스는 27.1% 감소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19가 사스 정도의 수준으로 확산됐을 때 관광산업의 피해는 어떨 것인가라는 수치가 있어요. 좀 볼 수 있다면 생산 유발액은 6조 1천억이 감소될 것 같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2.8조 원이 감소될 것 같고 취업 유발 인원 즉 일자리가 55,600명이 감소해버리는 지금 이제 이런 지표가 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도소매나 상품 중개 서비스업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 다음이 숙박 서비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음식이나 주류업 이런 쪽들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하나의 경우 메르스 수준으로 그러면 확산됐을 때는 어떨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생산 유발액은 오히려 더 큽니다. 8조 6천억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액도 4조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 유발 인원은 78,100명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도 아까 사스의 경우처럼 도소매나 상품 중개 서비스가 가장 큰 감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숙박업, 그 다음에 음식 주류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스든 메르스든 이 두 가지 경우로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인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이 뭐 7만 명, 5만 명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르스나 사스처럼 뭐 몇 개월간 장기간 지속이 됐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전라남도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노력들을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스와 메르스 때 이제 관광이나 문화산업 분야에서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했었나요? 네, 메르스 경우에 문체부에서 이런 방법들을 좀 그때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업자로 등록된 17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즉 여기 이제 여행업이나 호텔업 이런 부분들인데 특별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경우에 특별 융자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원스톱 상담 창구를 마련을 해서 이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지원하고 이런 방안들이 그때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부에서는 관광업 휴업에 따른 종사자들한테 휴직 수당 및 훈련비를 어떤 유급 휴직 시에 최대 180일 범위 내에서 급여의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원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세 업체 같은 경우 항상 신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국제회의업 등 전체 관광업계로 이것을 좀 어떤 여행업 공제회를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도 신용대출 보증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소관광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경영 역량 배양을 위해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좀 해주는 그리고 마케팅을 지원하게 해주는 이제 이런 방안들을 그때 당시 정부에서 좀 했죠. 네. 이로 인해서 분명 전라남도 경제에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전라남도 이제 봄이 되면 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제 광양의 매화 축제도 있고요.
또 땅끝마을 해남 땅끝의 매화축제, 또 전라남도 전체를 이렇게 여행하는 남도 한 바퀴, 그리고 여수 고흥의 전국 마라톤 대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취소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광양 매화축제 그러면은 뭐 상충객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요. 한 100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광양의 대표 축제이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 그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해서 매실 가공품도 좀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매화 분재, 또 매화 묘목 이런 거 판매하고, 향토 음식점들이 또 얼마나 문전성시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4만 명이 왔다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439억 원의 어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경제 효과를 냈던 이제 이런 대표적인 광양의 축제인데, 이런 축제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취소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축제는 취소를 했으나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오셨을 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그분들이 와서 축제 행사는 없지만 꽃을 즐기고, 그리고 지역의 향토 음식들을 맛보고, 그리고 지역의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지역 농가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전라남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는 외출 외식 자제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외출 외식 대단위로 가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 상권에서는 그 여파가 정말로 몸에 이렇게 와닿는 지금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 어떤 뭐 방송을 봤는데, 모 도시에서는 그 가게 세를 대폭 인하를 하겠다, 건물주들이. 그래서 임대료를 좀 낮춰서 같이 우리가 대응을 하자, 대처를 하자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다들 어렵지만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료를 좀 경감해 준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조치들을 좀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잘 사는 이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사스나 메르스 사태 봤을 때 대뇌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지역 내 총 생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비도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됐었죠.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이제 GRDP 증가율이 평균보다 더 많이 감소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숙박업이나 아니면은 음식업이나 또 도소매업이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아주 큰 폭으로 전라남도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코로나19가 메르스나 사스처럼 그렇게 장기간 지속이 돼버리면 전라남도는 그 여파가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빨리 어떤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빨리빨리 착착 준비 중에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 전라남도에 상당히 많은 그런 축제들이 취소되고 연기돼서 당연히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도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그 피해는 올 곳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단히 행사를 축소하라는 거지 작은 규모의 이런 부분들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그다음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즉 우리가 메르스라고 하는 사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부 당국의 또는 보건 당국의 어떤 역량들을 좀 믿고,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들을 좀 응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대응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경제 효과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적게 미쳐서 지역 경제, 그란에도 어려운 전라남도 좀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다 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마련돼야 될까요? 네. 이제 뭐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깨끗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세 분의 경우에는 뭐 지역 감염이 우려가 되는 좀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들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떤 안정적인 경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 50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은 이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은 어떤 중소기업에는 한 350억, 500억 중에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게는 150억을 좀 지원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 정도를 저희들이 그리고 소상공인은 2억까지 정도에서 융통할 수 있고 또 상환 기간은 뭐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라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대출 금리도 좀 우대를 해주고 이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방안이고 그리고 이제 또 기존의 경우에는 경영 안정자금을 상환하고 1년 이내에는 다시 이렇게 드리는 거 지원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제 그런 조건도 좀 완화해서 최근 1년 내에 경영 안전자금을 쓰셨고 그 다음에 상환을 했지만 또 다시 이번에 신청을 하면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남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400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보증을 실시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국민들의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렇지 않게 뭐 위축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예전의 경우 같으면 뭐 국가나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헛된 정보를 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SNS가 발전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리라고 믿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그 공포 또는 뭐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걱정스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그 신뢰성을 확신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이제 부분이 가장 숙제로 남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진단 시약 같은 키트 같은 경우도 또 새롭게 또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아주 발빠르게.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은 그만큼 발전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 의료 기술들도 믿고 지금 의료 현장에서 며칠째 지금 심지어 격리까지 돼 가면서 이렇게 고분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인들 그분들의 또 정성도 믿고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틈 하나로도 바이러스는 침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작은 틈 하나로 아무리 촘촘하게 우리가 챙긴다 해도 빠져나가는 그런 구멍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긴장의 끈은 놓지 말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해서 모든 것들을 자제해버리고 소비 심리도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 분야, 더 나아가 우리 전라남도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상공인 어떤 수출입 기업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과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피해나 애로사항을 좀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곧바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은 대처하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도의회 경제건강문화위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밝혔듯이 어떤 경제 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 또는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을 빨리 가동을 하자. 빨리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상황 점검위원회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즉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의 대규모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 투자 사업 이것들을 빨리 조기 착공을 해서 경제 활력도 불어넣고 고용도 좀 향상시키자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 그리고 2020년 조기 집행 예산액 14조 6천억이거든요. 이것도 빨리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